왜냐면 이 부분, 이 기업은 자본 감소, 즉 감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금을 자꾸 빼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산 총계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 총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BR과 BPS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통한 내용들을 어떻게 참고하시는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포인트를 넘어가셔야 되겠죠. 다음 포인트는 바로 유보율, 자본, 부채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지표들은 뭘 의미하냐면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부도. 부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시죠?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상장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 기업은 용서해도 상장 폐지는 용서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상장 폐지가 되면 일단 내가 투자한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안녕 굿바이. 네, see you again이 아니고 그냥 안녕 굿바이예요. 다시는 보지 말자. 네, 그리고 네, 불쌍하니까 너희들에게 깨평식으로 조금 나눠줄게. 이게 상장 폐지예요. 적립매매 때 보시면 내가 투자한 원금에 재수 없으면 100분의 1, 재수가 좋으면 10분의 1 건집니다. 네. 상장 폐지 경험들 다들 있으신가요? 네. 상장 폐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정신 멘탈이 나갑니다. 유리 멘탈, 안 그래도 유리 멘탈이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그래도 바스락거리는데 이 상장 폐지 한번 당하면요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멋모르고 갈 때는 상장 폐지를 당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상장 폐지. 근데 그 상장 폐지가 얼마나 짜증났었냐면요. 상한가가 7방인가 8방?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한가를 계속 기록했어요. 점 상한가 막 그러면서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장 폐지 바로 전, 그 상장 폐지 그 공시가 나오기 바로 전날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그 상한가에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람이 이 집 먹고 그냥 팔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야 이거는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잖아요. 강한 상한가인데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상한가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봐도 돼. 내일 만약에 물량이 터지면 내가 매도를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딱 했는데 장 끝나고 그 다음날 장 서기 전에 공시가 나왔어요. 상장 폐지라고 공시가 나와가지고 야 진짜 그때 들어먹은 욕이 지금 제가 세상을 살면서 들어먹은 욕만큼 네 모두 다 합쳐도 그때 욕을 따라가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 명언을 항상 마음에 품고 다녀요. 이 세상에서 3명의 여자의 말은 꼭 잘 들어야 한다. 네 누구죠? 엄마 그리고 마누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네, 무조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날 이후로, 네, 저는, 네, 상장 폐지를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상장 폐지 한번 당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충격 오거든요. 제가 투자한 원금에 저는 10분의 1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참고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 상장 폐지가 굳이 뭐 저의 몰빵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깡통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자 상장 폐지를 어떻게 걸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공부가 나온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아까 그 보셨던 그 자산 총계나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업이 상장 폐지를 왜 당하는 거지? 상장 폐지를 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이 기업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요. 자본금이 빵빵하면 돼. 야, 너 손해 얼마 봤어? 100억 원이요. 그래? 알았어. 100억 원 줄게. 문제 없어요. 네. 적자가 뭐 계속 돈으로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돈지랄 한다고 해요. 돈지랄. 네, 우리가 그 도박할 때도요. 그 계속 잃던 사람들이지만 그 자본금이 빵빵하면 그죠? 판돈이
그 미천이 빵빵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갖다 지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을 따게 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먹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그 도박 판때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주식을 도박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손해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돈이 정말 뭐 화수분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고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문제 없는 겁니다. 네,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를 면하려면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확인해? 얘가 지금 돈이 많은 기업인지 적은 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게 그냥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다니면은 다 부자인가요? 아니죠. 저는 동네 다닐 때, 네, 저를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네, 저는 동네 다닐 때 뭐, 쓰리바에 그냥 추리닝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정말 뭐,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양복을 잘 갖춰 입고, 정말로 멋지게, 예, 그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티코에서 내리면 저 사람은 영업사원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정말 거지 같은 추리닝에 스리퍼 신고 그 벤츠나 이런 큰 그 비싼 고급차에서 내리게 되면 저 사람은 그냥 잠깐 네 뭐 집에서 쉬는구나 아니면 집에 돈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겉모습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겉모습 봐서는 모르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들어가 봐야지 이 기업이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업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또 하나 보실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유보율 같은 거 있죠. 유보율.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유보율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통장에 쌓이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쌓이게 되면서 이 유보율이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 뭐 100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자본금이 뭐 100억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 자본금 대비해서 뭐 지금 이익 잉여금이 200억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유보율이 2000%, 1000%인가요? 2000%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두 배로 들어가니까 100%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유보율이 1000% 정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금 대비해서 네 이익 잉여금이 그 현금성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자본율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은 망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실 것은 이 지표를 보시면 되겠죠. 그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산 총계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합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친 거. 뭐 다 아시죠? 자산 총계. 네, 모든 것을 다 합친 것. 그러니까 뭐 빚두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까지도 합치고요. 자본 총계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산 총계가 됩니다. 부채 총계는 말 그대로 빚을 낸 거예요. 빚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총계가 재밌는 게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뭐냐면 액면 금액. 주식의 액면 금액이 있죠. 뭐 주식이 뭐 액면 금액이 100원이다. 근데 이게 100주가 발행됐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0원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본금이 됩니다. 그럼 10,000원이 자본금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자본 총계라는 것은요. 이 자본금에다가 그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겠고요. 이익 잉여금이 생길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그 자본금 이외의 그 모든 어떤 그 수익성, 현금성 자산, 뭐 투자를 통해서 얻어들인 뭐 그런 것들 모두가 다 합쳐진 게 자본 총계가 됩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미천은 만약에 500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뭐 짤짤이를 하든 야바이를 하든 뭐 해가지고요. 한 700원을 더 벌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200원이 되는 거죠. 네. 내 원래 자본금은 500원인데 700원을 더 벌어서 1200원이 됐어요. 그럼 이 회사의 자본 총계는 나의 자본 총계는 1200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옆 사람한테 삥을 뜯었든 주웠든 아니면 뭘 해서 땄든지 간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본 총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본금과 자본 총계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잘 보시면 이 자본과 부채 요 사이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본 총계가 됩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자산 총계는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요.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야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발생합니다. 공짜가 없죠. 네, 공짜가 없어요. 뭐 누가 공짜로 돈을 빌려줍니까? 단 100원이라도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불경기에는 기업에게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우리가 IMF 당시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해외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달러빚을 내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빚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죠. 근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줄어들게 되고 실적이 줄어드니까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20만 원 그 이자를 갚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요. 50만 원을 벌게 됐는데 20만 원 이자를 갚게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게 되죠. 그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불경기가 계속되고 여기서 환율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IMF로 항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만큼 이제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이 이렇게 기업 부채가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IMF를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뭐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부채는 나쁘다. 네, 부채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지표상에서 재무제표상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다면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있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 감소를 통해서 감자죠. 자본 감소를 통해서 재무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사람을 살펴보죠. 부채는 나쁘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 대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어떤 기업인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실적 같은 부분들 굉장히 안 좋죠. 이 기업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자본 총계가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본 총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본금인데 지금 잘렸는데요. 자본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은 자본 감소, 즉 감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금을 자꾸 빼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산 총계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 총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겠죠. 주가도 계속 내려가서 지금은 동전주로 짤랑짤랑 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감소, 감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10개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뭐 100원짜리가 만원이 되거나 100원짜리 1000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주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기업이 네, 나쁜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매우 나쁘다. 네, 이렇게 그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고 결국에 기업이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보다 자본이 더 많은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자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1년 정도 더 연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네,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빼먹은 거 다 빼먹었단 말이에요. 자본 총계가 130억 밖에 안 돼요.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보면 뭐 방법이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타격이 오게 된다면 상장 폐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본 잠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괜찮아요.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부채가 조금 더 많더라도 돈 잘 버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 자산, 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 상황을 벗어났는지 이제 감자, 증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